일반 주제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 3대 발제에 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여기 카메라 옆에 하늘색 상의 입으신 우리 전원수 대변인이 네. 저 뒤가 잘 안 보이세요? 저 뒤에. 아, 여기 3대 발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래? 앞쪽에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 네. 하세요 그럼. 저 뒤에는 근데 카메라 때문에 정말 안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 분 더 듣고 네, 한 분 마시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대구 첨복에 입주하고 있는 인성메디칼 연구소장 박순용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한 한 사람으로서 또 대구에서 뵙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이 듭니다. 힘드셨겠어요. 예, 힘듭니다. 네. 제가 이제 딱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두 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료기기 기업이라서 짧게 두 개 드리면 현재 저희가 이제 본부처 사업으로 이제 필수 의료기기 중에 특히 에크모 아마 정경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최순환 생명 유지장치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그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기로서 숨은 영웅과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최생명 유지장치의 경우에는 이제 저장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 수입이 안 돼서 뭐 이렇게 되게 애를 먹는 현장에서 그랬던 기억이 저게 나는데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이 제품들 특히 이런 그 최생명 유지장치들 같은 경우는 국방산업이나 항공우주산업 그다음에 AI와 같이 일종의 국가 주도의 어떤 그 전략 기술로 분류를 해서 국가 주도의 연속성 있는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시학처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인 어떤 사전 규제 지원 활동도 해주셨고 그 본부처 사업단에서도 이제 전주기 R&D 지원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좀 지원해 주셨지만 물론 이제 첨복의 이제 심사부와 그다음에 대구 시학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앞으로 국산화를 위해서 좀 더 이제 정책적 수립과 그다음에 단계별 영속성이 있는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액 세트를 합니다. 이게 그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거의 쌀과 같은 존재인데 개당 가격이 보험 수가가 한 330원 합니다. 이게 초코파이 한 개 가격보다 쌉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가 제도를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수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 저희 대표이사님 꼭 요 얘기는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대표이사님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저 맨 뒤에 한 명만 더 그러세요.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뒤에 네 맞습니다. 넥타이 매신 남성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 도시를 아까 세 가지 의료, 로봇, 교통으로 했는데 뭉쳐가지고 구체적인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수출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재들이 대구에 이제 잡 쉐어링 형태로 와서 일하고 또 그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걸 이제 농촌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돌아가면 창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협업해서 한국 또는 뭐 아시안 이제 개발도상국하고 조인트 벤처 생태계를 이루는데 국가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치매 노인이 많아지는 시는데 1,000만 명이 고령 인구 중에 독일에는 그 치매 마을을 치료하는 의료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 자체가 이제 치료를 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특정 질병, 아까 뭐 길링바레다든지 심장 특정 질병을 체계화해서 그 인구 소멸을 하는 마을에 이제 한 10,000명 정도 이제 복지 타운을 개발해서 이제 로봇, 인공지능, 교통 등 종합적으로 이제 스마트 미니 도시죠. 그걸 개발해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때 우리 자매 도시 또는 에이펙 아시안도 있으니까 그런 컨소시엄에서 장기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저희 이제 그 부모님이나 아저도 치매 사례를 들었는데 그보다는 아까 뇌하고 이제 그 재활 분야 했는데 그 분야도 특히나 장애인 시각장애인도 전 세계에 하면 굉장히 몇 천만 명이 되니까 시각장애인 1만 명을 위한 작은 스마트 도시를 만들면 그 세계 수출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어르신 장애인들이 지방으로 이전해서 보다 건강사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십시일반이라고 5천만 명 중에 10분의 1이면 50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만 명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이게 선순환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 세 가지 3대 전략을 거시적으로 보고 다시 좀 더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인재도 되고 그러고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소셜 벤처를 바라고 이런 온다고 보거든요. 사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걸 구현하기 위한 한 점보다 더 큰 국민복지 종합공사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거, 의료, 교육 이런 도서관 문화복지를 할 수 있는 게 15분 내에 할 수 있는 걸 스페인에서는 그런 모델의 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한 10,000명에서 한 5,000명 단위의 이제 마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네. 서로 돌보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정부 재정과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복지 자본 시장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공공선 예를 들어 헌혈 100번 하면 주택이나 이런 걸 무료나 네.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하여튼 그런 공공성 경제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네. 필요하다 해서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네. 제안 감사드립니다. 네. 그 대통령이 1부하고 2부 넘어갈 때 네. 마무리 한번 말씀. 그렇게 하시면 가급적이면. 네. 네. 둘째 줄의 여성분 말씀 의견 주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왜냐하면 저는 대구에서 서울에 일단 취업을 위해서 간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영구중심병원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RC라는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는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은 챗GPT에서 검색했을 때 명확히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직업을 한 지 15년 차 이상이 되었는데요. 15년 차 이상의 CRC는 대한민국의 1% 미만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4대 보험이 되지 않아서 1% 미만인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CRC를 하려면 개인 교수에 소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2대 보험 받게 되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2대 보험이 바뀐 케이스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고 싶을 만큼 이 일에 자부심이 있고 좋아하는 케이스인데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한 10년 전쯤에 CRO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취업을 했고 결혼을 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온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다시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면 영구중심병원에 채택이 되지 않으면 4대 보험이 들 수 없고, 저는 사실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영구중심병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CRC들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남모텔 롯데리아에 일하시는 알바도 4대 보험이 되는 케이스인데 쉽지 않은 이 현실적인 구조가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언젠가 이 직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생긴다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방안이 있고, 타국에서도 CRC를 하는 그 회사가 많고 직업도 많거든요. 근데 네. 보통은 그렇게 SMO를 차려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나중에 검토해서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넷째 줄에 있는 남성분 말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박세호입니다. 이 대통령님 대구 오심을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구가 코로나에 신음하고 있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신 정은경 장관님께 또 그런 게 있군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는 아까 장관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치약 첨복 단지에 있는 치약 연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 의과는 지금 연구원이 5개가 있고 한의학 쪽은 2개가 있는데 치의학은 아직 하나가 없습니다. 설립법안은 물론 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대구는 저희 치과의사회와 더불어 12년 동안 이 유치 사업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 4군데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주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 최적지가 선정되기를 일단 바라고요. 대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대구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는 천복 의료단지라는 아까 보셨듯이 너무나 훌륭한 연구 인프라가 있고요. 얼마 전에 선정된 AX 바이오 거점 도시이기도 자랑은 안 합니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다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최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RDP가 전국 하위고 정말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시티, 덴탈시티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국립치약연구원 대구 유치에 대해서 간곡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치아연구원을 지금 설립하는 것이 하고 있는 뭐죠? 네, 설립할 계획이고 이제 사전 타당성 연구 영역이 끝났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4개 시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공모를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대구의 강점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받아볼까요? 네. 한두 분만 하고 이따 네. 합쳐서 하시죠. 아니 지금 좀 쟤는 왜 안- 앞쪽에 듣겠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나왔어요. 이거 한판 일이 벌어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네. 죄송합니다. 저 중간에 손을 약간 흔들고 계시는 남성분 말씀 주십시오. 네. 그 뒤에 분. 네. 죄송합니다. 저한테 지명 권한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뒤에도 하세요. 그 맨 앞에 마다가 나중에. 휴대폰 불을 켜서 흔들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해 주신 옆에 처음 뵙는데 시민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로 밑에 대구형 CES라고 얘기하는 픽스 대회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대경 ICT 산업회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에 먼저 대통령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수성 알파시티는 수도권 이남의 최대의 클러스터 단지로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50개 기업 6,000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 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대통령님 대통령 선거 유세 일정에 수성 알파시티 청년들과의 점심 약속이 돼 있었는데 펑크를 내셨습니다. 네, 열심히 기억을 했는데 없는 이유가 거기 있었군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국무총리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수성 알파시티에 경청과 응원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AX를 기준으로 한 지역 거점 혁신 R&D 사업이 지금 다부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부처 사업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지역의 입장에서 물론 크게 반기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역 기업들이 스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 대통령님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기업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해외에서 돈 벌어서 대구에서 세금 내야지.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의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계시는 새 부처 장관님과 실장님께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역 거점 글로벌 AX 혁신 R&D 사업을 한다는 거는 어디에 방점을 맞추느냐도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중앙부처에서는 혁신 R&D,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혁신 R&D에 방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게 성과를 내고자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기업은 그 사업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지역 거점에 방점을 조금 더 찍고 싶습니다. 물론 자기 혁신과 자기 개발을 위한 우리 노력도 하겠지만 그래서 간략하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중앙부처에 보통 하는 이런 사업들 자체의 기획, 관리, 운영 자체가 지역의 지원사업단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중앙부처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지역 거점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뭐 우리가 흔히들 오해와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늘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용기를 낼 때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평범한 기업들에게 특별한 용기를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들어보고. 네. 여기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색 셔츠 입은 청년분,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요약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토박 20대 청년 자영업자 김성일입니다. 대구에 방문해 주신 대통령님과 각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대구 청년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구는 살기 참 좋은데 살아남기 어렵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실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앞서 좋은 사업 비전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이 유치되고 유지되려면 청년 인재들이 이탈할 것이 아니고 대구에 머물며 살며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적인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처럼 청년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자영업자 제도가 폭이 너무 좁고 문턱이 높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과 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으로 대구가 더 이상 보수의 상징이 아닌 변화와 도약의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이 그 시작이 되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사람이 남는 도시, 청년이 머무는 대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버티는 도시에서 부흥의 도시로, 정신의 도시에서 도약의 도시로. 감사합니다. 네. 대구에 제가 그때 간담회를 온 일이 있는데 대구에 웹툰 산업 종사자가 많아요? 문화 산업 종사자가 유난히 많은 곳이라고 그러대요. 알겠습니다. 네, 또. 네, 저기 끝에 흰색 상의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흰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 말씀 주십시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마트 TCT에서 AI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감도시킨다는데 규제를 꼭 한 가지만은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에는 안전벨트가 모두 다 있어요. 그런데 AI는 안전벨트에 해당되는 기능,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기능이 없습니다. AI가 감지하고 센싱하고 어떤 명령을 내렸으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적하고 뭐 하려면은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록을 반드시 남겨라. 예. 네. 근데 그 기록이 각 제조업체에서 알아서 하게 되면은 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참고할게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를 한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활을 쏘고 있는데 조금 협회 쪽에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궁협회가 좀 그런다? 아니야, 국궁협회도. 국궁협회. 예. 그래서 하나만 건의드리자면은 제가 내년부터 아니고 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합을 하려고 합니다. 대회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통령 이름을 좀 빌려주십시오. 저 이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예산 지원하라 그러더라고. 예산보다는 대통령배 국궁대회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궁대회. 예. 참고할게요. 네. 근데 국궁은 회원이 그리 많지는 않던데, 그죠? 네. 네, 아무나 빨리 지정하세요. 여기 여성분 말씀 주십시오. 책 들고 있으신 여성분. 감사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정은경 장관님께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 손을 계속 들었었고요. 메디시티 대구가 지금 2023년 홍준표 전 시장께서 철수하신 사업을 지금 연계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다면 그 사업이 메디시티 대구 측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용, 성형 쪽으로만 성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진짜 딱 한 가지 바랬던 게 크게 아프지 말고 제발 다치지 말자. 대란 끝날 때까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떨려서. 저 신성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무속인 한번 찾아가서 너는 명줄이 기니 단명할 일은 없다. 저 그것만 믿고 버텼습니다. 사실.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하는 좀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제 입장에서 지금 보여주신 PPT 자료만 보면 정말 너무 완벽하고 저대로만 되면 걱정 없이 대구에 살아도 되겠다. 의료 걱정 없이 서울 안 가도 되고 그거를 꼭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메디시티 정책은 철수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거랑 연계된 게 아니라면 제가 실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 협의회라고 저희가 지역 의사회하고 어떤 의료 관광 산업에 대한 협의체 거버넌스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만 홍 시장이 와서 예산을 다 저희가 삭감을 하면서 협의회 운영이 2년간 중단됐습니다. 협의회 운영 예산을 삭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예, 의료 관광이나 그래서 이번에 사업 다시 자체를 정책을 철수한 건 예, 아니고 예산을 다시 복원해서 최근에 메디시티 협의회 1차 회의를 하면서 거버넌스가 다시 복원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자체 얘기였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한두 분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정말 한두 분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둘째 줄에 앉은 남성분 말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앞에 분 하세요. 너무 배제됐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예. 대통령님의 고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대구 소재 80신협에 33년째 몸담고 있는 이사장 전영호입니다. 80 신협. 신협. 예, 신협 이사장입니다. 서민금융의 핵심인 상호금융권인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등은 개별법에 따라서 주무관청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협은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수협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서민 금융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서민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 편의의 정진과 일관된 포용 금융 정책 실현을 위해서 상호 금융권의 감독 및 운영 체계를 통합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를 위해서 선진 사례와 같이 협동조합의 부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전담할 수 있는 협동조합청을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근데 축협, 수협은 농협에 통합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통합되어 있습니다. 네, 통합되어 있는데 조합 자체는 따로 하고 금융 기능은 다 통합한 거 맞죠? 농림축산식품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에서 네, 그것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앞에 계신 여성분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은 저를 잘 모르시죠? 모르죠. 예. 저는 대통령님 잘합니다.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킨 거예요. 감사합니다. 역시 여자 보는 눈이 뛰어나십니다. 예. 저는 현진건 선생님을 현창하는 현진건 학교의 학생이거든요. 현진건 선생님 알고 계시지요? 예. 대구의 문제가 뭐냐면 대구 사람들이 대구를 잘 모르는 곳에 있거든요. 대구는 독립운동의 80% 90%를 배출한 곳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또 반대로 이래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대구를 알게 되면은 대구가 최소한 이렇게 80대 20, 90대 10의 그런 정서로 이렇게 갈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이렇게 좋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요약하셔야 되겠네요. 예. 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대구 재난을 명해가지고 제발 우리들이 대구 시민들이 대구를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대구 독립운동이나 아니면 뭐 책출관을 한다든가 행사를 할 때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이십니다. 뭐라고요? 네, 서민 사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